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투나잇의 권성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 블록체인 미디어 50여 곳이 모인 블록체인 미디어 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아트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블록체인 기반 언론 사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연합은 투명한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정보와 뉴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이슈를 선점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 검증, 블록체인 기반 언론 사업, 교육 등의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전 산업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접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의 회원사는 한국 블록체인 뉴스와 토큰포스트, 퍼블리시, 코인리더스, TVCC 등이며 중화권과 북미 지역 등의 여러 미디어사가 참여해 글로벌 컨퍼런스와 미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가 단일 법정 통화 연동 모델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브라 공동 설립자이자 리브라의 월렛 개발사 칼리브라의 대표 데이비드 마커스는 여러 법정 통화 기반 바스켓 연동 종합형 모델 대신 단일 법정 통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달러나 유로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할 옵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통화 바스켓은 국제 통화 제도에 있어서 기준 환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 가중치에 따라 선정되는 구성 통화 묶음을 뜻하는데요. 앞서 리브라는 여러 통화를 묶는 바스켓 연동 종합형 모델을 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브라 협회의 파트너사 중 단 한 곳도 자금을 넣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2일 영국 BBC에 따르면 리브라 협회 파트너사 28곳 중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투입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페이스북은 협회 파트너사 각각 최소 $1,000만 리브라 출시와 운영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사별로 구체적인 투자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리브라 협회 첫 회의에서도 투자 관련 안건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리브라 협회 28곳 중 페이팔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7곳이 탈퇴하면서 운영자금 모집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계좌에 적립해놓은 암호화폐 자산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개인 퇴직 계좌 암호화폐 운용사인 비트코인 IRA는 지난 22일 고객이 자신의 암호화폐 은퇴 자산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제네시스 캐피털과 파트너십을 맺은 비트코인 IRA는 오는 11월부터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대출되는 암호화폐와 현금에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익명 암호화폐 지캐시가 대상인데요. 크리스 클라인 비트코인 IRA 공동 설립자는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거래 수수료 등을 상쇄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무료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운영하는 클레이튼 거버넌스 위원회에 바이낸스가 합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공개된 클레이튼 거버넌스 위원회는 IT, 콘텐츠, 게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외에도 노드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운영과 클레이튼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국제기준 이행 방안을 받아들이고 연구 분석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와 FIU는 최근 가상자산 FATF 국제기준 이행 방안 과업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FATF는 지난 18일 열린 총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에 관한 평가 방법론을 개정하고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간주했습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에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정부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과 고시에 위임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의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과 관련한 국제 기준의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FATF 주석서에는 금융사와 똑같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전신 송금 시 정보 제공에 관한 의무 이행을 부과합니다. 금융위와 금융분석원은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시작하고 내년 2월까지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So, 안녕하세요. My name is Mike Brusov. I'm a CEO and co-founder at Syndicator. It's a fintech company, and we produce a special type of predictive analytics for traders and investors, for crypto traders and for traditional traders. So, in Syndicator, we develop a hybrid intelligence technology. It's a type of technology when we combine the collective minds of different analysts wit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So how it works? We have a mobile and web applications where every day our analysts, users, every day generate different financial forecasts. We collect these forecasts and distribute these indicators through traders in funds, retail investors, and analysts. I guess it was like a black swan. It's unpredictable event in my life. So during last 10 years, I have been launching different big data IT startups, and 4 years ago, I first time figure out the phenomena of the wisdom of the crowd when I research their old experiment by Francis Galton. It's a British scientist who ran an experiment more than 100 years ago when he participated in weight judging experiment. It was like a country fair, and people should predict a weight of the bull. And he proved during this experiment that the simple average of all answers from these people, and more than 800 people was tried their luck in this experiment, and the simple average of all answers is more accurate than the most accurate answer from the professional farmers. And when I discovered this experiment, and also I knew a lot about a special phenomena of super forecasters. It's a math phenomena that tell us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2% of people in each random small group who have an ability to predict future events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 a higher accuracy than other people from this group. And I just connected this interesting ideas of the wisdom of the crowd, of super forecasters, and my entrepreneurial journey and experience, and founded Syndicator 4 years ago. Yeah, so it's interesting and important question, and their accuracy depends on the type of indicators, the type of questions, because we have a different type of questions. For example, in simple case, when we have a binary type of questions, for example, we can ask, will Bitcoin price will drop more than, for example,
$1,000 during the next week, and users can answer by like choosing the probability from 0 to 100%. And in this case, when we will like wait for a week to wait a real result, we can calculate the accuracy in a simple way. And for these binary questions, during like last 2 years, we have the average accuracy more than 65%, approximately 66%. But for other type of questions, for example, for pricing questions, when we ask people to predict, for example, the minimum and maximum price for the next week, for the next day. So in this case, it's not very simple to calculate the accuracy. We calculate a couple of different type of errors. And actually, the accuracy is not their key factor for our clients. The key factor is the value. So how traders, how investors can utilize these indicators for their trading strategies. Firstly, we have an internal analytical team. It's approximately like 8 internal analysts, and every day they're explore and discover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and add most reliable questions to our platform. But also we have a special option for our clients to add their custom questions. For example, our clients can pay a particular amount of our tokens to add a special custom question and get the result, the data from our forecasters. Yeah, so a few years ago we launched Syndicator in New York. We have like 2 R&D offices in Europe, in St. Petersburg, and that's why we already have a huge user base in the United States, in Europe. And like right now we are starting our Asian expansion, and we start with South Korea because we believe that South Korea is the most reasonable country in Asia in terms of current market adoption level, in terms of current interest from traders and investors, in terms of crypto regulations, and this like the most interesting and potential place for us to start this Asian expansion like very well. And like during our token sale last September, South Korean token purchasers were at the 3rd place after Australia and Japan, and we already validated a strong interest from South Korean traders, investors to use our products, to use the hybrid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ir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like 2 months ago, we finally localized all our products, our websites, all our educational materials into Korean language to make a first effective step to South Korean market. Like our long-term goal is creating ecosystem where we connect different type of intelligent investors, like not only like our current external analysts, but also data scientists, trader, investors, and connect them in one single ecosystem. So in other words, we are trying to create an open ecosystem which is consists from traders, data scientists, investors, analysts, and all of these people will try to launch an investment fund
and manage funds effectively by using this unique type of symbiosis, the symbiosis of people and machine algorithms. 안녕하세요. 코인웨더의 권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인 날씨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의견서에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협회 소속 회원사와 보안,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협회는 특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은 거래소의 본인 인증,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려는 모습이 더 투명한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보이네요. 대한민국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중국 학생 2억 7천만 명의 학적 기록이 블록체인으로 관리됩니다. 하드웨어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미디움은 지난달 중국 유초등고생의 학적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기록 관리하는 학적 시스템 선진화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산업 장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전략 육성 핵심 기술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디움은 이번 협약으로 중국 교육부의 학사 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약 2억 7천만 명 이상의 유초등고교 학생 성적과 수강 내역 평가 등의 학적 시스템을 모두 블록체인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학적 기록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담는다면 관리가 훨씬 쉬워지겠네요. 중국의 날씨는 매우 맑음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분우와 퀘레 유럽 중앙은행 이사는 전 세계 어떤 금융당국도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정과 법안이 없어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 중앙은행 역시 스테이블 코인을 금지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강도 높은 규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며 더 광범위한 공공정책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유럽 중앙은행은 시장 참가자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유럽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흐림입니다. 인도의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말라레디 엔지니어링 여대의 컴퓨터 공과대 재학생 3명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투표할 때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투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어 낙후된 지역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몇몇 주거 지역에서 시험한 결과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해킹 저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는 IT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도 빠르게 진일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접근 방법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데니 부 프랑스 은행 부총재가 런던에서 열린 금융통화기금 포럼에서 밝힌 암호화폐 접근 방법 3가지는 암호화폐 무시, 암호화폐 금지, 암호화폐 규정 확립 후 표준화 등인데요. 데니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다룰 방법은 사실상 3가지밖에 없다며 암호화폐 자산을 무시하면 잠재적인 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암호화폐를 금지하면 전문 인력 유출과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데니 부총재는 암호화폐 규정을 전면적으로 수립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유럽과 프랑스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근 방법 공개를 통해 대비하려는 모습이 무작정 금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가 블록체인 업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지난 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자오 창펑은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 규제 법안이 조만간 채택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그는 원칙적으로 어떤 규제 기관에도 거래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범죄 발생에 따라 러시아 금융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범죄 관련자들은 바이낸스 플랫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러시아 루블화 마켓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오 창펑 CEO의 발언이 러시아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블록투나잇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